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마일리지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마일리지 가지고 활용해서 발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과연 저렇게 설명해주는 또떠남은 대체 마일리지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또떠남은 마일리지 발권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제가 발권을 한 대한항공의 1등석과 비즈니스석 발권의 발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 단순히 저 발권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은 아니고, 제가 발권을 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중간점검 차원에서 과연 마일리지 모으는 게 맞는지, 마일리지 발권하는 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꼭 이번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숫자가 좀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준비했는데 컨닝페이퍼는 아니고요. 숫자가 좀 많이 나와도 그 숫자를 다 따라오실 필요는 없고요. 감만 가지고 영상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메인 여정은 미국 여행이고요. 미국 동부 여행이고, 거기에 편도신공으로 여정의 앞에 일본 여행을 하나 붙이고 여정의 마지막에 홍콩 여정을 붙인 일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삿포로, 인천, 그리고 미국의 애틀랜타, 그리고 아웃은 뉴욕에서 뉴욕, 인천, 홍콩의 여정이고요. 날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도신공을 활용하는 거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평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수기 마일리지 공제만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 여정의 첫 번째 여정인 삿포로에서 인천 여정 같은 경우는 성수기 시작하기 직전이어서 평수기 마일리지 공제가 적용이 되는 구간이고요. 제 메인 여정인 인천에서 애틀랜타 구간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모여있는 10월 첫째 주 여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연휴 기간이어서 성수기 마일리지가 공제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삿포로 인천 구간이 평수기 마일리지 공제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전체 구간을 다 평수기 마일리지 공제로 적용을 해서 총 1등석 8만 마일리지 공제 받고 발권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편도신공을 썼기 때문에 인천에서 애틀랜타까지 가는 구간만 발권해도 8만 마일리지인데, 똑같은 마일리지 가지고 삿포로에서 인천까지의 티켓을 한 장 더 얻어가는 발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경우는 사실 편도신공을 가지고 성수기에 돌아오면서 성수기 마일리지 공제를 피할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성수기가 끝난 직후에 평수기에 뉴욕에서 인천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인천에서 홍콩으로 역시 평수기에 편도신공 하나 더 붙여서 여정을 하게 되는 일정으로 발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마일리지 발권을 하는데 든 총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갈 때 8만 마일리지, 올 때 62,500 마일리지, 총 142,500 마일리지가 들었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 그 142,500 마일리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았죠. 대한항공 탑승을 해서 모은 것도 있고,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모은 것도 있고, 삼포 적금을 통해서 15원에 1 마일리지, 16원에 1 마일리지 가지고 구입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시가 뭔가 제가 아전인 수격으로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하는 게 좋다라고 뭔가 저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일리지의 단가 같은 경우는 리브메이트 20원에 1 마일리지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 142,500 마일리지면은 285만 원을 들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역시 마일리지 공제로 발권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드는 게 세금이 있어요. 물론 이 세금 같은 경우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요즘 공항세가 싸다고 하는 대만 같은 데를 제가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이 여행을 뭔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행이 아니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여행지를 골랐기 때문에 사실 세금도 정말 제일 저렴한 여행지는 아니에요. 일본이나 홍콩이. 그래서 든 비용이 총 372,4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든 것까지 합치면은 총 제가 이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하는 데에는 323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구간을 현금을 가지고 같은 1등석과 비즈니스를 구매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오늘자 날짜로 최저가 항공권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지금 여행하는 것들이 다 편도잖아요. 편도인데 항공권을 살 때 편도로 사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또 뭔가 저한테 유리한 식으로만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편도 여정이긴 하지만 왕복 여정으로 검색을 해서 그 왕복 여정의 절반 2분의 1 비용이 편도의 비용이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삿포로에서 인천까지는 1등석을 165만 원에 탈 수가 있는데, 이걸 절반이니까 80만 원이라고 칠
칠게요. 그리고 인천에서 애틀랜타까지의 1등석은 역시 1,300만원, 정확히 얘기하면 1,299만원인데 이것도 절반을 650만원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인천까지의 비즈니스석 260만원, 인천에서 홍콩까지의 비즈니스석 40만원 해서 총 1,030만원. 그러니까 제가 발권한 걸 유상 발권한다고 생각을 하면 1,030만원이 든다고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상 발권하게 되면 얻어가는 이득이 있죠. 마일리지 발권했을 때는 제가 탑승을 했다고 해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진 않지만 유상 발권했을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죠. 이 마일리지 적립도 사실 티켓 클래스에 따라서 1등석도 뭐 200%, 160% 그렇게 마일리지 적립률이 다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저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 최대한 불리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1등석 유상 발권한 거는 마일리지가 200%가 적립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비즈니스석은 135%, 그러니까 최대치가 적립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약 27,000 마일리지 정도가 적립이 되고 그걸 역시 20원의 1 마일리지로 계산하게 되면은 54만 780원 정도의 가치를 제가 얻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 발권했을 때 드는 비용이 1,030만원인데 이 54만원만큼의 마일리지를 제가 얻어가니까 이걸 빼면 실질적으로 유상 발권했을 때 제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975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만 봐도 제가 975만원을 들여서 발권을 해야 되는 거를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을 하니까 고작 323만원 가지고 발권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은 제가 마일리지를 1 마일리지에 얼마의 가치로 활용을 했을까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1등석 같은 경우에는 1 마일리지에 84원의 가치로 사용을 했고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는 1 마일리지에 42원의 가치로 발권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브메이트 가지고 마일리지 구매하는 가치가 1 마일리지에 20원이었는데 지금 제가 1등석 발권을 통해서 4배가 넘는 가치로 활용한 걸 볼 수가 있고 비즈니스석 발권도 마찬가지로 2배가 넘는 가치로 발권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뭐 1등석 필요 없어요. 그 돈 가지고 그냥 나는 이코노미 탈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발권한 이 여정을 이코노미 유상 발권했을 때는 얼마가 드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여정은 총 3개예요. 일본 삿포로 여행이 있고 미국 인아웃이 다른 여정이죠. 애틀랜타인 뉴욕 아웃하는 미국 동부 여행이 있고 그리고 홍콩 여행 총 3가지의 여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또 빠뜨린 게 하나 있죠. 처음에 편도신공 시작할 때 삿포로까지 가는 비행편하고 그리고 마지막 편도신공에서 홍콩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정의 티켓은 제가 지금 마일리지 발권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이걸 제가 역시 저도 유상 발권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일단 운 좋게 삿포로까지 가는 거는요, 지난번에 2월인가 3월에 TA에서 프로모션을 할 때 제가 운이 좋게 95,900원에 인천에서 삿포로까지 가는 편을 발권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인천 돌아오는 티켓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냥 유상 발권 돌려보니까는 편도 13만원 가지고 최저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행을 마일리지 발권한 거에 플러스 삿포로까지 가는 티켓과 홍콩에서 돌아오는 티켓까지 총 제가 드는 비용은 346만원 정도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모두 유상 발권 한다고 하면은 일단 삿포로 여행 같은 경우는 피치항공 시간대가 정말 최악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항공을 탑승한다고 가정을 하면 24만 2,900원이 현재 최저가고요. 미국 여행 같은 경우는 133만 5,400원, 홍콩 여행 같은 경우는 왕복 여행 15만 2,200원 할 수 있어서 총 이코노미 좌석 유상 발권 할 경우에는 173만 500원, 약 173만 원이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일리지 가지고 전체 발권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코노미 발권했을 때가 150만 원이 더 저렴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사실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말 150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이코노미 유상 발권하면 나는 그러면은 그냥 이코노미 탑승하고 더 많은 여행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코노미 발권을 하시고 마일리지는 안 모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대부분의 여행을 다 이코노미 탑승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좀 편하게 여행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사실 이 150만 원 정도의 차액을 더 부담하고 3번의 여행을 훨씬 더 편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뭐가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식당에 가면 10,000원짜리 밥도 있고 20,000원짜리 밥도 있는데 누군가는 그 2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뭐 20,000원까지 내고 굳이 별 차이도 없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난 그냥 10,000원짜리 먹을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나는 20,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10,000원짜리 밥을 먹는 분들도 가끔 기념일이거나 중요한 날이 있으면 그냥 기분을 낼 겸 20,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즈니스나 1등석을 마일리지 발권하는 거를 손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많은 블로그 이웃분들에게서 컨설팅 요청을 받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부모님 효도 여행을 위해서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 본인들께서는 불편한 이코노미도 탑승할 수 있지만 이번에 부모님 환갑을 맞이해서 칠순을 맞이해서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으로 편하게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150만 원의 차이를 절대적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이코노미 유상 발권했을 때와 마일리지 발권했을 때 이런 어느 정도 150만 원의 차이는 나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가 있다, 나는 그냥 이거는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맞게끔 마일리지 모으시거나 안 모으시거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 이 마일리지 발권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할 때 세금이 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금까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게 나한테 경제적인지 아닌지 꼭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마일리지 발권 같은 경우는 장거리 여행일수록, 그리고 좌석이 등급이 높을수록 1등석일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높은 효용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남아 여행만 간다, 사실 동남아는 저가항공도 많이 취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효율이 낮게, 효용성이 낮게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장거리 그리고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발권하셔야지만이 이 마일리지를 모으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편도 신공을 할 때 저의 여정을 예로 들면은 삿포로까지 가는 저가항공 이용 편이나 홍콩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편에, 그때는 저가항공이기 때문에 기내 수화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수화물 비용 추가하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삿포로 티켓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갈 때는 일본 여행이니까 간단하게 짐을 싸서 그냥 기내 수화물만 담아서 가지고 가시고요. 대신에 그 수화물 안에다가 지퍼백이라든지 뭔가 확장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천으로 된 가방 같은 걸 하나 넣어 가셨다가 올 때 쇼핑 많이 하시고 잔뜩 넣어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갈 때는 그렇게 기내 수화물을 이용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물론 홍콩에서 돌아오는 편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약간 동남아시아의 단거리 여행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내 수화물만 가져가거든요. 액체류 같은 것도 최대한 따로 소분해가지고 그냥 그거만 조그만 통에 담아가지고 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역시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행하는 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수화물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본인이 수화물을 꼭 추가해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비용까지 추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일리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타이밍쯤에서 마일리지 발권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분에게 마일리지 적립하는 게 정답이고 편도신공 이원 발권 발권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올리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어느 정도 본인이 이거는 좀 맞는 것 같다, 이 발권은 좀 효율적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를 판단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수준에 도달하실 수가 있게끔 많은 영상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 영상을 이것저것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다 봐주시고 그걸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숫자도 너무 많고 좀 시간도 길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꼭 넣어야 되는 멘트들이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미뤄왔던 영상인데, 비즈니스석, 특히 대한항공의 비즈니스석을 어떤 기종을 어떤 노선을 탑승해야지만이 가장 좋은 시트를 탑승할 수가 있나,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좌석 대분석 편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직 준비하진 않았어요. 제가 틈틈이 하긴 했는데 완성을 못 시켰는데, 그걸 제가 또 마무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발권할 때 이왕이면은 이 기종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필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구독하고 알람도 켜 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마일리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